전남도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한평군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안을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토양 오염이 발생한 산단 대체녹지 일부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거쳐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만원 아파트를 짓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책인데 임대료 없이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이 준공됐습니다. 16,000여 명이 동시 관람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는데 체전 개폐막식이 이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도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한평군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역단체가 특정 지역 한 곳만을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안을 내놓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광주 군공항 유치 포기 대가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한평군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들여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와 글로벌 데이터 센터 등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남도는 만여 명 규모의 주거단지를 갖춘 첨단 도시를 조성하고 데이터 센터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자족시설을 갖춘 젊은이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 인구가 3만 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만큼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 계획이 한평군뿐만 아니라 서남권 전체가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평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판을 바꾸는 서남권 대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한평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들을 협의하고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평군 지원 계획을 놓고 군공항 유치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전남도는 군공항을 무안에 유치하겠다 강조하면서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돼 왔기 때문입니다. 김영록 지사와 이상익 한평군수는 광주 군공항 유치와 이번 투자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책 사업을 이끌어오는 데는 전라남도와 국방부, 우리 한평 군민들이 서로 뜻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평 비전 선포식과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서 무엇이 한평에 도움이 되겠는가 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게요. 광주 군공항 유치 문제에 대한 이견과 이례적인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김 지사와 이 군수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평군의 광주 군공항 유치 포기를 위한 전남도의 명분 쌓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7월 토양 오염이 발생한 여수산단 대체녹지 일부 구간에 대해 여수시가 시행사를 대상으로 토양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5일 접수된 토양 정밀조사에 대한 시행사의 의견 제출서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 토양 정밀조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시행사는 6개월 내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게 신축 아파트를 만원에 공급합니다. 7월 말 기준 전남 인구수는 181만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 인구 감소는 최근 5년 동안 6만 7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청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기획하고 2,800억 원을 들여 1,000호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84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각각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수년된 104회 전국체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전국체전 가운데 전남에서는 여수에 이어 두 번째로 목포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민이 갖는 의미가 큰데요. 전국체전 주경기장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자 형형색색의 폭죽이 튀어오릅니다. 오는 10월과 11월에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경기장은 사업비 1,200억여 원이 투입돼 3년 8개월 만에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하는 전남 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화이팅! 목포 종합경기장은 지상 3층 규모로 16,000여 관람석을 갖췄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비롯해 투포환과 해머 던지기 등 육상 종목 전용 구장으로 사용됩니다. 목포시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환경정비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이 드디어 오늘 준공됐습니다. 앞으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친절, 스마일 같이 캠페인을 벌이고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종합경기장 등 5곳을 신축하고 70여 개의 경기장을 개보수했습니다. 최상의 경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5개 경기장을 신축을 하였고,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49개 종목이 분산돼 치러집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는 5개 자치구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워케이션 유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상에서 고개를 들면 푸른 바다를 품은 북항이 펼쳐집니다. 삼복도로를 따라 펼쳐진 원도심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초 부산역 옆에 문을 연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말로 원하는 곳에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새로운 일문화입니다. 거점센터는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과 회의실,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영도구에 2곳의 위성센터, 부산 전역에 12곳의 파트너 센터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워케이션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직장인의 초점을 맞춘 부산형 워케이션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부산형 워케이션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892개사입니다. 현재까지 527명이 부산을 다녀갔거나 방문이 확정됐고 608명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명확하게 업무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한 후에 또 관광지에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경험을 통해서 기업 이전이나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숙박 시 한 명당 하루 5만 원, 최대 50만 원의 숙박 바우처를 지원하고 5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도 마련했습니다. 부산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 이전, 지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거점센터가 생긴 거를 알고서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자주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이제 정말 쉼과 일이 병행되는 약간 좀 힐링을 받으면서 그렇게 업무도 가능하고
지금 이거 인구 소멸 위주의 구의 그 숙박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구가 괜찮은지 영도구가 괜찮은지 좀 많이 저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요. 시는 올해 인구 감소를 겪는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위성센터를 10곳까지 늘리고 외국 기업 유치 등 시장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9월에 저희가 일본의 그 워케이션 선진 도시인 와카마현과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앞으로는 일본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 부산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해외 기업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정주 인구 1명이 유출되고 1박 2일 관광객 31명이 부산을 찾으면 지역 경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500억 원,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는 각각 2만 7천 명과 4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는 이 생태계를 좀 확장시켜서 민간에도 워케이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 운영사라는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산업이 민간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워케이션 산업들을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현실 속에 워케이션 사업이 지역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조금씩 둔화하던 물가 상승 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33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3.4%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둔화해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8월 들어서 다시 3%대로 올라선 겁니다. 상승 요인 중에는 농산물 가격이 눈에 띕니다.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 때문에 1년 전보다 5.4%나 올라서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9% 상승하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방식의 근원 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달과 마찬가지로 3.3% 상승했는데요. 통계청은 근원 물가로 볼 수 있는 두 지수가 전달과 같은 수준이라 8월의 물가 상승이 기조적인 물가 흐름의 변화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변동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6일 긴급현안 토론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법제화하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전면 확대, 수산물 이력제 강화 등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주요 정당과 협력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고손으로 집단 폐사한 우럭 양식장 피해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준 국회의원에게 항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우럭이 여수에서만 100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는 언론의 왜곡 보도로 수산업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건 가짜뉴스를 퍼뜨린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고수온 피해로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것마저 사실관계를 왜곡해 가짜뉴스를 운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박 의원이 국민과 어민들 앞에 사죄하고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방안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